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냐 이 여부만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루 종일 10시부터 12시 전까지 딱 끝이 났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평을 좀 일단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인사청문회 여야가 합의했다가 2, 3일 날 못 열렸지 않습니까? 예. 6일 날 극적으로 열려서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쪽 장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이런 형식적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예상외로 한 방은 없었지만 검찰의 의외로 한 방이 있어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꿨다. 그럼 또 추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이 인사청문회의 그 쟁점이 정인이었습니다. 정인 채택범위. 자유한국당은 정인을, 이 핵심 정인들을 다 막나자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정인을 축소하자, 특히 가족 정인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인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이제 수도 없이 이게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다시 일정이 되살아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정인을 대부분 다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결국엔 저는 참 대단히 악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여당이 이 정인 채택을 둘러싸고서 야당과 협의해서 청문회를 진행시키지 않고 청문회 결렬을 선언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몇 시간 동안 주둔해줬다는 건 스스로 권능을 아주 파괴한 행위였고요. 권능을 깎아내린 행위였고 또 하나 결국 이 정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후보자의 진위에 관한 도덕성에 관한 또 불법 여부에 관한 것들을 가리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차제 그 정인 채택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이 여당이 무조건 맞겠다고 이렇게 돼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만일 앞으로도 향후 계속 정인 채택의 문제가 될 텐데 불가피한 정인이라면 근데 외국처럼 미국처럼 그 핵심적인 정인 부분은 공개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청문회라든가 국회 정보위 같은 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정 청문회 위원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것들 만일 왜 그 가족들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은 비공개척을 통해서 가린다든가 이게 안 가려지니까 계속 후보자는 또 불법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에는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그 후보자가 청문회 중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되는 이런 지금 최악의 사건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인을 둘러싼 앞으로 절차라든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 대목에서 여당이 그 정인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버틴 것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더 나쁜 왜냐하면은 사실은 청문회에서만 떳떳하다면은 청문회에서 정인 채택을 통해서 또는 비공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기자간담회를 후보자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청문회를 끝까지 기다렸고요. 그러나 끝내 결렬되니까 어떻게 소명할 기회조차도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말하자면 국회가 스스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소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국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수가 너무 많다, 가족을 너무 동원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설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도 합의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것을 후보에게 모두 책임을 지라 후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쭉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게 아무래도
직전에 나왔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했다, 뭐 이런저런 많은 공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총장의 표창장 진위 여부, 총장의 이야기, 대학에 있으면서 그 당시 수시 모집하면서 학생들이 낸 한 명이 총장상 무슨 상 해가지고 60개를 가져온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10여 년 지나서 이 문제가 이제 진위 여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는지 검찰의 정치 개입 이게 더 본질적으로 큰 문제다. 저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언론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많이 제기될 때는 저는 장관 후보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부정적으로 시각을 봤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청문회에서 본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지금 이런 딸의 그것도 10여 년 세월이 지난 그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이 지금 표창장의 진위 여부보다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혹이나 이런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 저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 진위 여부는 가만히 있어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장관 후보로서 직접적인 자질, 적격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딸의 표창장 이런 것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그것이 가족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소환조차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는 이런 것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오히려 그 검찰의 수사가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 좀 앞서 말이 본말이 좀 전도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저도 기자로서 또는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청문회를 봤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비리가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드러난 후보자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총출동되는. 자, 첫 번째는 사실 지금 동양대 표창 문제가 사소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두고 보면 사실 사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펀드 의혹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펀드는 관계자 3명이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출국했는지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 굉장히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가족 학원을 둘러싼 지금 채권 문제 이 과정에서 왜 그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이사로 있으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큰 쟁점 중에 하나고 이 역시도 수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딸 문제는 사실 사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교육 문제만큼 민감한 대목이 없습니다. 왜 똑같이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런 대학에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어떤 애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스펙을 잘 만들어줘서 가고 또 장학금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나오고 유급을 해도 장학금이 나오고 이건요 그 장관 후보자의 자질하고는 관계가 크게 약간 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렀던 이른바 그 사건, 부모의 재산도 부모의 돈도 실력이라고 했던 그 정모라는 그 여자 아이의 말이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이 동양대 이 총장상은 부산대 의전에 입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저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장 중에 한 장이 아니고요. 동양대 총장상이 없으면 부산대 의전 합격이 취소됩니다. 근데 이 동양대 총장상이라는 게 동양대 총장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진위공방이 된 것이고 이게 마지막에 청문회 날, 단 하루 열린 청문회 날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도 직접
그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해서 이게 도덕성 검증의 최고의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마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없으면 부산 의전 합격이 취소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장상이 총장상, 대통령상, 장관상이 이 수상 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상 경력은 부산 의전의 입학 전형의 중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한 기준을 하더라도 별로 크게 동양대 총장상이 없으면 마치 부산대 의전의 합격이 취소된다는 식의 표현은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합격한 사람이 말하자면 합격 전형에 있어서 이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합격의 직접적인 변수가 됐느냐 안 되느냐. 상의할 문제는 아닌데 왜 총장상을 둘러싸고 이 조국 부부가 그렇게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동양대 총장상이 그렇게 간단하고 여러 장 중에 하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였다면은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통화를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직까지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앞서서 이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그 이유가 청문회 거의 끝나기 직전에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소권을 남용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피해 사실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여론몰이로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마치 중계방송 되듯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피해 사실이 노출되면서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찰의 잘못된 정치 행각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기자가 취재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왔고 그것을 정치권에서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런 적 없다. 언론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대한 그런 입장이지만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기자는 수사권이나 조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내밀한 정보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오히려 수사 대상이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그런 주체적으로서 없다 이걸 믿어달라 저는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수사 방식과 언론 플레이 방식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는 거죠. 피의 사실 공표 문제 그리고 기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런 어떤 피의 사실도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이런 게 관행적으로 반복됐고 특히 지난 이 정부 초기에 이 수사를 하면서 거의 중계방송 되듯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잡았어야 됐었고요. 그런 관행들은 앞으로 재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 공표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건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박지원 의원 저런 분이 이제 밝혀 이야기했죠. 자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 검찰의 소스, 검찰뿐 아니라 여러 취재 소스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해서 이렇게 표적을 돌리는 것은 그것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지만 지금과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고요. 지금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것은 사실은 만일 그걸 기소하지 않았으면 이건 엄청난 그 넉장 수사와 편파 수사와 수사 공정성의 문제를 부를 문제였습니다. 마침 이게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 사무소 위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해서 검찰이 아무렇게나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동양대 관계자라든가 동양대 그 문서를 이미 보았을 테고 또 동양대 총장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반 정황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한다는 것은 나름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 보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소가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법조계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급반전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지금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그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도덕적 자질의 문제, 본인과 그 가족과 이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논란을 스스로 벌써 던져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는 조속한 결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인까지 기소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자청을 했던 그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한 동력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하고요. 예. 부인이 그런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러면 한번 보자는 것이죠. 만약 또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올렸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국력 낭비적인 분탕질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여론이 사분오열로 찢어진 일들 저는 또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워도 야당으로부터 협조받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한 검찰 개혁의 나름대로 대통령은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중을 내세웠지만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좌초시키는 인사권을 좌초시키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누가 와도 사실은 대통령 인사권이 상당히 침해받을 소지도 있고 검찰 개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아니면 차악이라도 따져서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의혹, 지적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지만 또 다른 제2의 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시기도 놓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빠른 레임덕을 가져올 그런 공산도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참 우리 이런 식의 논의를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받았던 거 또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비추어서 처신과 행동을 기준을 바꿔야 되고요. 그런데 똑같지 않느냐라고 물고 늘어집니다.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러지 않냐고 과거보다 나아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기회는 뭐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더 못한 일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 동향도 지난주에서도 여기 다른 출연자가 나오셔가지고 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그 동의가 여론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패널이 있었는데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지금 저기 나온 보다는 오늘 아침에 K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거의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뚜렷한데 이걸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진정 어떤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저기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연 야당이 늘 이렇게 분탕질해서 그러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제부총리 같은 부분은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다 추대하고 그런 장관들 많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능력이 되는 장관들은 되고요.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법무부가 뭡니까? 법무부가 한자로 쓰면 법을 집행하는 부서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면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 이 정직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의혹이 있고 하는 이런 과정에 본인과 그 가족이 다 휘말려 있는데 예.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잠시 일정 부분 좀 시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KBS 의료 진단 라이브에서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임명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 그리고 찬성이 37%였습니다. 앞서서 뭐 20% 정도의 격차가 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인 12%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정확한 수치로 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수준 95%였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여론조사란 것은 여론조사 기관과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예. KBS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한 것은 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는 오히려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예. 제가 인용은 하지는 않는데요. 말하자면 여론조사란 것은 조사기관과 또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용해서 보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인용하고 싶은 것은 예. 아니고요.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명 찬반 청원도 지금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임명해달라라는 청원 참여자가 68만 9천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임명 반대 청원자도 29만 8천 명, 뭐 30만 명에 가까운 수치에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주목할 것 같은 청원 글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기밀 누설한 혐의로 처벌해달라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건 38만 명 정도 육박했는데 이 청원 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영상을 보면은요, 우리 정치 양상이 항상 어떻게든 말하자면은 민주당 또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또 어떻게든 뭐 이 당 반대당 이렇게 한 게 한 30 해서 되고요. 나머지 40%가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42% 투표자 중에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60% 이제 유권자 약 60% 유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40만 30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투표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청와대 청원에 이렇게 가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유권자가 지금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유권자만 한 4천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몇십만 명이 집단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이게 뭐 민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두고 또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지정 간의 싸움처럼 그리고 뭐 죽고 살기의 새싸움처럼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딪힌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까? 북한의 핵기업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 후보자 하나를 두고 살리겠다 또는 뭐 이걸 지금 사실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야당이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여론조사의 한 30 내지 전체 유권자 구성의 한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중도층들의 반영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문제겠죠. 자꾸 청와대 거기 올라온 그 10만 명, 20만 명 하는 건데 원래 청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청원한 세력들이 뚜렷합니다.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직별되는 그런 뚜렷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몇십만 명이라는 그것이 무슨 여론의 판단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예. 지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여론조사 물론 쭉 추세가 있죠. 추세가 있는데 두 여론조사 모두 한국 리서치 아까 제가 20%포인트라고 격차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12%포인트 격차고 또 좀 전에 우리 연합뉴스에서 인용했던 조사 역시 한 16%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격차의 원인 또 갤럽조사는 말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줄곧 추적 조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하나의 척도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거기를 보더라도 그 중에 하나 보면은 가정주부 전체 여론조사 1,000명 중에 한 200명 샘플 정도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를 둘러싸고서요. 잘한다가 36% 못한다가 5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 가정주부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서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또 한국당 또 청와대와 또 다른 뭐 이런 정치적 알력이 있고 마치 이게 진영 싸움으로 이거 지면 우리가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대신에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봐야 지금 1,000명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수치는 지금 인용하면서 굉장히 신뢰성을 부여하는데 청와대 60만, 30만 이런 것은 여론이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1,000여 명의 여론조사가 그만한 신뢰를 왜 이렇게
달라지는 신뢰도를 부여하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대로의 논리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 그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표창장 그게 더 중요한지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한지 우리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느 쪽에 더 봐야 될 것인지 정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을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현 이런 시점에서 이런 한 달간이나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장관처럼 쉽게 앞으로도 제2, 제3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국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교수님 걱정이 좀 지나치시고요. 좋은 후보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훨씬 더 훌륭한 후보자들이 법조계도 있고 또 학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방법론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더 잘 아시는 문제고 또한 저는 이런 겁니다. 그 표창장 문제가 뭐 사실 대수로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자면은 어떤 여당 의원은 지방대학 표창장이 뭐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해서 엄청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표창장이 그 대학의 입학 전형에 중대한 자료였다는 사실이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또 나라 도둑됩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고요. 그것이 모든 도덕성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예전에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 지난번에 탄핵까지 몰고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작은 문제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과 또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감싸고 숨기고 은폐하고 다르게 말하고 하다가 사태가 점점 그 사람의 진실성까지 의심받는 사태로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나치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후보자 본인의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논리적인 비약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본인의 도덕성과 적격성 이런 걸 따져야지 딸과 아들이나 부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가버리면 왜냐하면 너무 곤란하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자꾸 은폐하려다 커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딸이 문제인데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말처럼 처음부터 모르고 관계 없었으면 사실은 약간 딸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뭐 장전 의원이 아들 때문에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녀의 문제를 또 가족 본인의 문제, 가장의 문제랑 책임시키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변론으로 이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딸의 문제와 관련된 걸 가지고 대학 총장과 통화를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했다는 것이 대학 총장 쪽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검찰 수사로 더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수사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많은 여론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그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사위 간사로서 이제 그 청문위원으로 출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 후에 또 이렇게 또 자식 관련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더 큰 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사위 국회의원이 어제는 나와서 자식 문제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치다가 당장 자기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함부로 남한테 손가락질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수신제가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남의 자식의 문제점을 덜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한 그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는 성인이 된 자식과 본인과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식 문제와 본인의 문제를 조금 구분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지금 김 교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장제원 의원 보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경찰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문제를 봐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건 정말 성인으로 이미 유명한 래퍼인 장제원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로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